명동에서 미래에셋 의원 7층 강당에서요. 이 아시아발전재단 또 재외동포 포럼 이렇게 주최로 세계 한인 무국적 현황과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무국적 문제. 우리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그러니까 한인들, 과연 무국적, 국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현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무국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적이 없이 참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국적이 없으면 완전히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투명인간이다, 아니면 유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떠한 보호라든가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냥 무국적이 되잖아요. 무국적. 그래서 이렇게 재외동포 포럼에서 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세계 한인의 무국적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도 이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발표는 주요하게 고려인 동포들,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 중에 무국적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무국적자냐, 소련이 붕괴되면서 당연히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소련 국적을 갖고 있다가 붕괴되면 나라가 이제 쪼개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그거를 국적을 빨리 부여해 준 나라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국적을 구소련의 국적이었다가 이제는 그 소련이 붕괴돼 버리니까 그냥 국적이 없이 그냥 생활하는 이 고려인 동포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동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중에서 또 무국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양, 아주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입양을 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아마 미국 쪽에서 어떤 그런 입양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무국적, 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무국적 문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이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의 조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는 조선족 동포들이 있는데 일본에는 조선적이라고 하는 제일동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선적 제일동포들,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엔 한 60만 명 가까이 있다가 지금은 한 2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 국적이 부여됐다가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패망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일본이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일본 민족 말고 우리 조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일본 국적을 줬던 거를 다 이렇게 취소,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일본 국적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국적 선택을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일 민단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보는데, 근데 이제 이 조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한반도가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국가가 갈라진 그 어느 나라의 국적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겠다. 우리는 통일된 나라의 국적을 선택을 하겠다 하면서 남만 국적도 선택하지 않고
북한의 조선 국적도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국적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국적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은 분류가 안 되니까 별도로 분류표를 만든 게 뭐냐면은 조선적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는 이 조선족이라고 이 명칭을 붙여서 이 소수민족 소수원으로서 중국의 소수민족 소수원으로 이렇게 지위를 법적 지위를 부여를 했던 건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느 나라의 국적도 선택하지 않고 무국적 상태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조선계, 한인 조선계 사람이라고 해서 조선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별도로 이들을 관리를 했다 그럴까요? 어떤 분류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의 어떤 그 국적 문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행 비자를 갖고 있는 여행증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조선족 이런 동포들에 대한 또 한국 정부라고 그럴까요? 그냥 조선적이라고 하니까 조선, 그러니까 북한하고 뭔가 이 연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해가지고 한동안은 한국에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여행증을 만들어주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 주요하게 좀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조선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한국의 헌법적으로 보면은 재헌 헌법으로 보면은 한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한국 국민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이제는 그러니까 국민이면은 재외동포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행지도 내주고 뭔가 좀 그런 재외동포로서의 그런 지위를 부여해 주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제1 조선족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지금 한 22,000명, 처음에는 뭐 6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다가 많이 이제는 나이가 고령화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이렇게 사망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일본이라든가 또 한국 국적으로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끝내는 한국 국적이 된 사람들도 내 여기는 상당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중국 그러니까 남한 국적이나 북한 국적도 아닌 이 조선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만여 명이 된다 지금. 네.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제1동포 조선족 제1동포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주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주제 발표를 이 조선족 제1동포와 관련돼서 토론자로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로 나서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선족 제1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하고 좀 뭔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족 제1동포에 대한 이 발표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기 전에 이 중국 조선족 동포의 무국적자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먼저 저는 언급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무국적이 된 우리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국적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또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무국적자가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2007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이들의 이 문제 갖고 제가 또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이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무국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거를 좀 경험을 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일본에 있는 이 조선족,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한인 동포들이죠. 근데
무국적 상태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한도 아니요, 북한도 아니요. 우리는 통일된 그런 나라가 있을 때 국적을 갖겠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무국적으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국적자로 살더라도 통일된 우리 민족 국가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이런 민족심의 바로에서 나온 그런 무국적을 선택을 하게 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제가 발표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 한번 제가 발표문으로 썼던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면서 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족 제일동포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한림대학교 이 김웅기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웅기 교수는 제일동포 교수입니다. 이 조선족 제일동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 오신 분인데, 이분의 또 발표가 있은 다음에 제가 이거의 토론자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김웅기 교수의 발표문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족 제일동포와 또 무국적자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필자는 중국동포, 조선족에 대해 2000년 초부터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무국적자가 된 중국 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무부, 국회, 국가인권회의 등의 무국적자를 대변해 문제 제기를 해온 바가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이들의 무국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미봉책으로 남겨져 있다. 무국적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줘야 한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받아냈지만은 법무부가 가짜 서류를 제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학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제가 이제 2007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 한국에 국제결혼으로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이 무국적자가 된 그런 우리 중국 동포들, 이들에게 이 국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법무부, 또 국회, 또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국적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권고까지 했지만은 법무부는 어쨌든 이 가짜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학관 입장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국적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봉책으로 남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김웅기 교수의 이 조선족 제일동포의 무국적성 주제 발표문을 읽으면서 명칭부터 유사한 중국 조선족 동포와 비교해 생각을 해보게 된다. 첫째, 1945년 해방 전후 중국과 일본 현지에 잔류하게 된 동포들의 국적 문제이다. 네, 1945년 해방 전후 중국과 일본 현지에 잔류하게 된 동포들의 국적 문제. 네,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지금은 조선족이죠. 그때는 뭐 조선인인, 한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있는 국적 문제, 그리고 일본에 있는 또 이 국적 문제. 그래서 뭐 중국은 다들 중국 국적을 부여받아서 지금 중국 국적자가 됐지만은 그때 해방 전후 그때, 네, 어쨌든 일제 시기 이때는 무국적 상태에서 있었던 또 우리 조선인들도 상당수 있었죠. 네, 어쨌든 일본과 중국 어떤가. 둘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 이후 제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의 법적 지위는 어떠했을까? 특히 한국 정부는 제일동포 조선족과 또 제중동포 조선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네. 일본과의 국교수가 이제는 1965년도, 그때 이제 제일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리고 1992년에 한중수교, 그때 한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그때는 이제 조선족 동포들이죠. 이들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네. 뭐, 요거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셋째, 무국적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에 와서 무국적자가 된 조선족 동포와 또 조선족 제일동포가 겪는 무국적 문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은 한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놓고 비교 생각해 볼 수 있는 공통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한국에서 좀 무국적자가 된 이 조선족 동포 또 제일동포가 또 겪는 무국적 문제. 네, 물론 차이는 좀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 모고의 동포들의 어떤 이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뭔가 공통점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비교해서 그러니까 조선족 제일동포와 중국 우리 조선족 동포 상황을 비교해서 뭐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기 교수가 정장 시인과 정영환 사건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조선족 제일동포가 제도적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강조해 말했다. 이 역시 조선족 동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정장 시인, 네, 이 조선족 제일동포 시인입니다. 정영환 씨도요. 네,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제도적 폭력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선족 제일동포와 중국 조선족 동포를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김은기 교수의 발표 내용을 논하기 전에 필자가 앞서 언급한 한국에 와서 무국적자가 된 중국 동포 사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사례는 2012년 3월 신동아 기고문 위장결혼 무국적자에겐 인권도 없다에 소개된 것이다. 제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무국적자가 된 이 중국 동포와 관련 활동을 하면서 쭉 그 정리한 글을 써가지고 그때 신동아 2012년 3월달 신동아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인터넷에도 그대로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하단 더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장결혼 무국적자에겐 인권도 없다. 뭐 이런 원고 제목이었는데 이 신동아에서 건 제목은 국적법 미비를 틈타 들어온 중국 동포들 의료 취업 사각지대의 신흥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한 사례를 이렇게 내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 사례에 어떻게 해서 이 무국적자가 됐는지 그 사례를 한 명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국 동포 김숙희 씨, 네, 가명입니다. 여성이고요. 당시 나이가 46세. 네, 1996년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1998년 6월 14일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본국 국적을 포기하면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 1월 결혼 소개자가 허위 결혼 알선 혐의로 체포된 뒤 위장 결혼자로 몰려 2000년 2월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인의 신원보증으로 출소했다. 이후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02년 8월 한국 여권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3년 5월 중국에 다녀오려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다 단속이 되어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보내졌다.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한국 국적이 말소됐고 자신이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김 씨를 중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하려 해도 무국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점. 결국 8개월 이상 보호소에서 머물던 김 씨는 공탁금 1,000만 원을 내고 보호 일시 해제로 풀려났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6년도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 당시는 이제 1998년 6월 14일 이전에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그때는 우리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중국 국적을 포기하면은 바로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좀 이 국적법에 좀 뭔가 이제 틈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주니까요. 그 당시 어땠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면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없었고, 그리고 체류한다 하더라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없었죠. 물론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지만은 산업연수생 제도는 제한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가 뭐예요? 한국에 와서 국적을 갖는 게, 한국 국적을 갖는 게 최고였죠. 안정적으로 한국에 생활하고 취업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국적법에 이렇게 미비한 점, 틈새를 이용을 해서 이 국제결혼이라든가 이 친척 초청을 통해서 비자를 내주겠다고 하면서 활동했던 중간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국적을 따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인지하지 못한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 김숙희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96년대 들어와서 바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 3년이 지난 1999년 1월 달에 이 결혼 소개자, 이 중간 브로커죠. 이 사람이 저는 허위 결혼 알선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역시 이 사람도 재판을 받게 됐고 2000년도 2월 달에 집행유예를 받았죠.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결혼, 허위 서류를 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도 국적은 계속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까지도 한국 여권으로 중국을 방문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2003년 5월경 이렇게 중국에 다녀오고 인천공항에 출국 수속을 받다가 그때서야 이렇게 이제는 이 사람이 허위 결혼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고 그때 국적이 말소됐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갇혀서 8개월 있게 된 거죠. 그거 뭡니까? 2000년도 2월 달에 선고 판결을 받았지만은 바로 행정 처리가 안 된 거죠. 국적이 그래도 계속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5월경에 이렇게 국적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그때 취소가 된 거죠. 네, 그냥 무국적자가 되니까 한국 정부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결국은 화성보호소에서 8개월 있다가 공탁금 1,000만 원을 물고 이렇게 일시보호 해제돼서 나와 있지만은 이후에 이 사람 어떻게 됐냐면은 물론 이제 F-1이라는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줬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축구에 가가지고 연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체류 자격을 줬습니다. 근데 F-1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체류 자격이죠. 그러니까 체류만 이렇게 허용해주는 그런 비자였습니다. 네, 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이 중국 동포들이 이런 비슷한 사유로 무국적자가 된 경우가 적지가 않았다. 이렇게 무국적자가 된 데에는 분명 개인의 잘못도 있고 법률적 대응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지적하고 나온 것은
과연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였다. 네,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적하고 나온 거 그거였죠. 자, 정부의 책임은 없는 거냐? 이 개인이 잘못이 있긴 있지만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건 실제적으로 물론 결혼 소개자가 위장 결혼을 많이 시켜서 결혼 소개자가 그냥 걸려가지고 이렇게 묵직된 사람이 있는데, 진짜 결혼을 한 사람인데 결혼 소개자가 위장 결혼자를 소개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같이 가짜 결혼으로 휩쓸려 가지고 판결을 받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당시에 제대로 법적 대응을 했다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또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때 뭐 이렇게 한국에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볼 때는 좀 환경적으로 뭐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어떤 대응 뭐 이런 게 잘 모르고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무국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과연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이거를 당시에 따져 물었던 건데, 어떤 책임이냐? 자, 허술한 국제 결혼 제도, 또 국적법, 또 형사처벌을 받고든 뒤에 뒤늦은 행정처리, 그리고 본국적으로 회복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국적을 말소시킴. 그래서 평생 이 무국적자로 살아가도록 한 점.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해 주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조차도 불소용했다는 거. 네, 이런 부분. 네, 과연 정부는 책임이 없는 거냐? 그래서 이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면서 참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무국적자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당시에 많이 몸소 느끼게 됐다. 이런 소회를 제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김웅기 교수의 이 조선적 제일동포의 무국적성,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그런 발표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 조선적 제일동포, 네, 이들은 누구이냐,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좀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국적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이 재외동포 포럼 135차 재외동포 포럼, 네, 여기서 얘기했던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했던 내용, 특히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무국적이 된 동포들에 대해서 참 풀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외돼서 어렵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한번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같은 동포라는 그런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무국적자도 재외동포,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우리가 같은 동포는 재외동포다 하면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에서 또 이렇게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의 견지에서 이렇게 무국적자 문제를 우리가 또 새롭게 바라보고 여기에 따른 이 정책 방안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계한인 무국적 현황과 정책 반야 이렇게 논의한 자리에서 제가 고민했고 또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